얼굴에 그 상처! 아, 네. 옛날에 일하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 그렇군요. 아, 이 맞선도 글렀구나. 제 이름은 미스 야스아키. 40살의 평범한 독신 회사원입니다. 아, 제 얼굴 상처 신경 쓰이시죠? 이건 제가 옛날에 일하다가 거래처로 출장을 가던 때의 일입니다. 큰일이다. 불이야. 어떡하지?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때 출구 부근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 그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위험해! 으아! 이때 불탄 건물의 일부가 제 얼굴에 직격,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상처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특히 심했던 건 화상이었습니다. 흉터는 어떻게 해도 남는다고 성형수술로 가리는 걸 추천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얼굴 수술은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운타임도 상당히 길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큰 돈을 들여서까지 고칠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니 뭐 괜찮겠지 하고 치료가 끝난 후 화상 자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선택으로 나중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의외로 다들 별말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남자만 있는 직장이었다는 점이나 개발부라 외부와의 접점이 별로 없었던 게 크겠죠. 다만 곤란했던 건 여성 관계입니다. 다친 게 28살쯤이었는데 화상 자국을 이유로 실컷 차였죠. 왜 고치지 않았나요? 치료를 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돈이 없나요? 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말하니 역시 치료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 치료 비용을 보내기 위해 제 얼굴을 치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치료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인지장애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아무튼 이래도 돈이 쌓이지 않는 부의 스파이럴에 돌입. 그렇게 눈치채보니 40살이 된 거죠. 참고로 작년에 어머니도 폐렴이 심해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천에 고독해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로 결정사에 등록해서 만남을 추구했는데 얼굴에 그 상처! 아, 네. 옛날에 일하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 그렇군요. 아, 이번 맞선도 글렀구나. 이런 식으로 백전백패였다. 결정사 플래너분이 사장으로 숨기는 건 어떠냐고 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이 흉터를 숨길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게 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뭐 얄팍한 희망이라는 건 알지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노력하니 만남이 찾아온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타케다 마치코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스 야스아키라고 합니다. 타케다 마치코 씨. 38세 싱글맘.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역시 싱글맘이라는 건 장벽이 높았는지 저와 마찬가지로 만남에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거나 빚을 지우는 등 고생이 끊이질 않아 셀터에 피난해서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면 성실한 사람, 딸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흉터는 다치신 거죠? 네, 옛날에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할 때요. 초보가 손을 대서 이 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스 씨처럼 성실한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이렇게 제 흉터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제 마음은 순식간에 미치코 씨에게 꿰뚫리고 말았죠. 하지만 마치코 씨의 결혼 최우선 조건은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것. 제가 마치코 씨에게 마음이 있어도 아이가 저를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치코 씨는 이른 단계에 저를 아이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딸아이인 링코예요. 안녕하세요. 링코예요. 안녕, 미스 야스아키라고 해. 저기 아저씨는 엄마 남친이에요? 남친이라니 그런... 엄마가 오늘 데려올 사람은 엄청 상냥하고 엄청 멋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링코. 죄송해요. 이 아이가 좀 조숙해서. 아니요, 기쁩니다. 전 아빠는 엄마한테 심술만 부렸으니까 새아빠는 상냥한 사람이 좋아. 아저씨는 엄마를 소중히 대해줄 거야? 물론이지. 엄마도 링코도 소중히 하고 싶어. 링코는 굉장히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 불안까지 모두 날아가도록 상냥하게 맞이해줬습니다. 그 후 링코와도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다양한 곳에 가게 되었고 1년 후 저희는 무사히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음 출장은 언제예요? 다음은 1일부터 18일까지야. 미안해, 출장이 많아서.
괜찮아요. 알고 결혼한 거니까. 일 힘내요. 고마워, 둘 다. 선물 많이 사서 돌아올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개발부는 타기업과 공동으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발표될 때까지 극비사항이라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가족이 없었으니 바빠지는 건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가족을 가진 몸이 되자 출장이 많은 게 고민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수당도 나오고 이 일을 하면서 저금이 늘어나 둘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설립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하차할 수도 없죠. 그런 거로 마치코 씨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다는 걸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결혼을 해준 것이죠. 정말 마츠코 씨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마츠코 씨, 내일 저녁 6시 기차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항상 수고가 많아요. 맛있는 밥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고마워. 선물 기대해. 출장은 대체로 2주 정도. 2주간의 출장이 끝나면 다음엔 상대 기업에서 2주 출장을 오는 식으로 교대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출장을 가는 건 2주 후. 2주 동안 집에서 보내고 2주 동안 회사의 사택에서 생활하는 식의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일단락되어 출장도 한동안 쉬게 되자 저는 들떠 있었는데 저기 여보, 이제 출장은 없어진 거야? 그렇지. 그래도 오래 이어진 편이야. 보통 4년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구나. 혹시 출장이 줄면서 월급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럴 리가. 당신의 벌이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어. 그렇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아, 근데 있지.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둘이 사시잖아? 그게 왜? 사실 당신이 출장을 가는 동안 며칠은 본가에서 보내고 있었어. 그게 없어져서 부모님도 쓸쓸하신가 봐. 그랬구나. 확실히 마츠코 씨의 부모님은 멀리서 사십니다. 저는 일을 핑계로 제대로 인사하러 가지 못하니 딸과의 시간까지 빼앗는 건 꺼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대로 본가에 돌아가도 괜찮아. 나는 원래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집안일은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려고 해. 그러면 링코도 같이 나갈 수 있잖아? 그거 좋네. 휴식도 할 겸 즐기고 와.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좋아. 3만 엔 정도 넣어둘 테니까 가져가. 고마워, 여보.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츠코 씨를 순수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생활비에 보태는 거라고 생각하면 3만 엔도 별거 아니었죠. 링코,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 알았어. 다만 링코는 사춘기인 건지 요즘 저와 잘 대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일만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쓸쓸한 기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숙명인 걸까요? 링코도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이면 상당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미움받지 않도록 저는 일부러 링코에게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길 9년. 마츠코 씨와 링코는 거의 매주 주말 본가에 가고 저는 여전히 이 일에 몰두하는 나날. 링코와의 대화는 여전히 적지만 특별히 싸우는 것도 아니니 그대로 지냈습니다. 링코도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으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 타이밍에 일단락되었던 프로젝트 2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출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전처럼 출장이 늘어날 것 같아. 어머, 그래? 힘들겠네. 집안일이나 링코를 떠맡겨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게 아내의 의무인걸?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말이야. 다시 출장이 늘어날 것 같대. 그래? 제가 출장이라고 하자 링코는 왠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슬리는 아빠가 없어지는 게 그렇게 기쁜가 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출장 힘들겠네. 힘내. 응, 고마워. 힘들겠네, 힘내라는 말 뒤에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듯한 마음이 느껴져 저는 허무해졌습니다. 의붓딸이라고는 해도 나름 애정을 쏟았는데 그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이 2번째 출장부터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마츠코 씨, 지금부터 돌아갑니다. 어머, 벌써? 빠르네. 그렇네.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어쩌지? 아직 본가인데. 그래? 꽤 오래 있네.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그렇구나. 마츠코 씨도 고생이 많네. 이런 식으로 집보다 본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저도 고령의 부모님을 보살핀 기억이 있었으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여름방학이라 링코가 개강하기 전까지 계속 그쪽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야? 집이 뭐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집이 어질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사정을 묻자 아, 미안해. 필요한 서류가 좀 있어서 집안을 뒤집어 찾느라고. 찾은 후에 바로 나왔거든. 나도 바쁘니까 정리는 부탁할게. 제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톡 보낸 후 말이 없어졌어요. 이건 그 전까지의 마치코 씨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던 중에 낯선 남자용 자켓이 나왔습니다. 이건 설마 그런... 제 머릿속에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저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데다 그녀에게는 자유롭게 지낼 시간도 돈도 있었으니까요. 슬프기는 했지만 가정을 방치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여 마음 정리를 하듯 집을 청소했습니다. 다행히 8월까지는 둘이 돌아오지 않으니 여러모로 준비할 기간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마치코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스아키 씨?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링코가 결혼하게 됐어. 뭐? 이미 결혼식 날짜도 정했어. 그럴 수가.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상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아무튼 정해진 일이야. 그리고 당신은 결혼식에 안 와도 돼. 뭐? 얼굴에 그런 흉터가 있는 사람이 온다면 다들 불편할 거 아니야? 그치, 링코? 애초에 피도 이어지지 않았으니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져 있었는데 못 본 척을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출장을 기뻐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뭔가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의심하면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람 피운 증거를 발견하고 딸의 결혼식에도 거부당하고 이런 불행이 한 번에 닥칠 수도 있는 거군요. 알았어, 시계는 안 나갈게. 그 대신 나랑 이혼해줘. 뭐?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잖아. 네 전남편 빚도 다 갚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게다가 네 부모님 진작에 돌아가셨잖아. 확인하지 않은 나도 바보 같았지만 아주 대담한 거짓말을 했네. 어떻게... 그래요. 저는 일주일 동안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해서 마치코의 소행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코는 전남편과 위장이혼을 했던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남편은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빚은 늘기만 하는데 마치코의 벌이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코는 전남편에게 홀딱 반해서 이혼할 마음이 들지 않았고 돈줄을 잡아서 전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거죠. 이혼 후 바로 결정사를 찾아가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벌이가 안정적이고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는 독특한 조건으로 상대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저였던 거죠. 제가 출장하는 동안 집에 전남편을 불러 가족으로서 지내고 제가 돌아오면 전남편은 마치코에게 용돈을 받아 넷카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주었던 생활비로 전남편까지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출장이 없어진 후 마치코는 무려 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을 점거. 제가 집에 있는 동안은 본가에서 전남편과 마치코, 링코 셋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부모님은 연달아 세상을 떠나셨고 마치코 씨는 드디어 집을 손에 넣은 겁니다. 이런 중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탐정에게 사정을 들었을 때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악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코는 심지어 본인들의 생활을 견고히 하기 위해 딸을 계속 결정사에 보냈습니다. 취직은 했지만 금방 그만두게 하고 매일 만남을 찾게 했다고. 그리고 드디어 링코가 부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집과 땅을 팔아서 2세대 주택에서의 생활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대탐정은 유능하네요. 감사. 그러니 아까의 전화로 놀란 건 모두 연기라는 겁니다. 위자료는 안 낼 거야? 속은 당신이 나쁜 거야. 맞아. 마치코 씨는 계속 좋은 아내였어. 소중한 돈줄에게 들키지 않도록 계속 좋은 아내를 연기해왔지.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야? 하지만 유감이야. 마지막에 긴장을 늦췄어. 나에게 바람피운 증거를 들켰으니까. 시끄러워. 당신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못생긴 남자가 나 같은 미인과 결혼한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 그래. 뭐 그것도 이제 끝이야. 아무튼 이혼 신고서를 써줘.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우리는 대기업 후계자를 손에 넣을 거야. 위자료든 뭐든 뜯어내 보든가. 그 돈으로 얼굴이라도 성형하지 그래?
끊어! 그럼 가볼까?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작은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실례합니다. 미스 링코 씨의 식장은 여기가 맞을까요? 네, 초대객이신가요? 저는... 잠깐!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또 탐정을 써서 찾아온 거야? 그래, 오랜만이야. 이혼 신고서라도 가져왔어? 사인해줄 테니까 얼른 내놔! 그럼 부탁해. 이제 됐지? 이제 변호사를 통해줘. 당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될지. 뭔가요? 무슨 소란이죠? 타나베 씨.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타나베 사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거 미스군 아닌가? 다행이야, 드디어 만났군. 저기 이게 대체... 네? 아니, 당신의 남편이자 링코 형의 아버님이잖아요. 대면할 데 없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은 저 마츠코랑은 이혼합니다. 네? 저는 돈줄이고 진짜는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기 마츠코의 소행이 모두 쓰여있으니 괜찮으시면 확인해주세요. 잠깐! 뭐야? 뭐 하는 거야 대체? 내 회사는 타나베 사장님의 회사와 좋은 거래를 하고 있어. 계속 출장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바로 여기 계신 타나베 제철 회사였거든. 뭐라고? 그래요. 저희 회사는 극비 프로젝트라는 로켓 개발, 나라에 관련된 일이라 극비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타나베 사장님은 종종 출장으로 오는 저희 사원을 배려해서 매번 식사하러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따님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제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아드님은 타나베 제철의 후계자인데 그 아내의 신변을 조사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답이야. 전 남편은 답이 없는 남자였지만 자네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결혼을 없던 걸로 해야겠어. 그럴 수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혼 신고서를 내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저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타나베 사장님이 마츠코의 손을 확 붙잡았습니다. 자,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결과적으로 결혼은 파담. 그런 답 없는 남자와 중혼 생활을 하고 있던 데다 착취할 대로 착취한 저를 버리고 때가 되니 전 남편과의 재혼하려고 했다니. 심지어 전 남편의 빚은 자기 부모님의 유산으로 갚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타나베 집안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저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으니 그 셋은 지금쯤 지옥 맛을 보고 있겠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봐야 하는 날에 심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정도였지만 이 이상은 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믿는 길을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은 질렸지만요.